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미 증시를 보면 크게 상승하는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3일 연속 거의 이렇게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흐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많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뉴스 기사들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재료가 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또 미국에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흐름이 잘 이어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은 테슬라가 7% 넘게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4% 이상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8월 30일 수요일 뉴스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1초당 10조 회 연산 AI 반도체 2030년까지 개발. 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와 손잡고 전기를 매우 적게 소모하면서 초당 10조 번 이상 연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와트당 10 테라플롭스, 이 테라플롭스라는 게 초당 1조 번 연산하는 단위라고 하는데 이런 성능을 내는 초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한학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이스트와 정부 출연 연구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모두 참여하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킬로그램당 220와트시 출력을 내는 나트리움 이온 전지 개발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둘러싸고 히토류 등 전략적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입니다. 리튬을 부존량이 풍부한 나트륨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국가 전략 기술 로드맵은 반도체는 세계 1위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것, 그리고 2차 전지는 히토류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3나노미터 이하급 초미세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을 100%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는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덜란드 노광 장비 기업인 ASML,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 TEL 등 해외 기업과 국내 연구진의 협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전력과 용수 등 필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기술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등 이런 역할도 정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디스플레이에서는 신기술 발굴에 공을 들일 계획인데 최근 중국 기업들이 저가형 LCD 패널을 넘어서 OLED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소재 신개념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개발 쪽으로 전략을 방향을 틀어서 최우선 목표는 신축률이 30% 이상인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히토류 비중을 낮추는데 힘을 쏟기로 했는데 가격이 비싼 광물인 코발트 함량을 낮춘 고만간 배터리 제조 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을 하고 킬로그램당 350와트시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계 음극재 개발,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리튬을 대체하는 나트륨 이온 전지 소재 및 제조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해서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쪽에서는 크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도심 항공교통 UAM, 전기 수소차로 나눠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은 2030년까지 레벨 4 플러스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고 UAM은 체계 구축에 집중을 해서 충돌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항 항로 등 교통체계와 통신항법 감시 기술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UAM 전용 5세대 통신망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차는 5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고내구성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5분 이내 초고속 전기 충전 기술 구현 및 수소 연료 저장 밀도 향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양자, 우주항공 등 다른 국가 전략 기술 분야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토요타 14개 모든 공장 가동 중단, 시스템 불량이 원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현지 공장이 29일 시스템 오류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오전에 14개 자동차 공장 가운데 12곳을 중단했다가 야간에는 모든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부품 발주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오작동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오류 해결 및 공장 가동 재개 시점이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태가 단시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일본에서 도요타 생산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요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를 유지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내 14개 공장에서 전 세계 출하하는 자동차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스템 오류 원인이 사이버 공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지난해 3월에 거래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도요타의 일본 내 모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꿈에 나올 정도로 기대가 커요. K원전 8천억 일감 풀린다. 경기 안산에 있는 처리 설비 기업 금화정수는 최근 원전 연구 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는데 정부가 작년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에 이어서 올해 6월
9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수주에 성공하면서 원전 수출이 본격화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수출 일감 발주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에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를 열고 총 104개 품목 8천억 원 규모의 해외 사업 기자재 발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엘다바 사업과 체르나보다 사업의 기자재 공급을 오는 10월부터 발주한다는 계획으로 엘다바 사업은 총 81개 품목 6,900억 원, 체르나보다 사업은 23개 품목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집트, 루마니아 2개 사업만으로 지난 정부 5년치 일감보다 더 큰 규모의 일감이 풀리는 셈인데 앞으로 매년 1개 프로젝트 이상의 수주 일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내년 예산 긴축, 증가율 2.8% 역대 최저.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산안은 현재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을 했는데 무리하게 재정 적자를 늘리기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올해 24조 원에 이어서 내년에도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는데 특히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낭비성 보조금을 3조 8천억 원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노인 등 약자 복지 강화,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출산 양육 부담 경감 등 미래 준비에 투자 활성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하, 지상, 공중 수직 연결, 용산 정비창 3중 입체 도시로.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금싸라기 땅 용산 정비창 부지가 지하, 지상, 공중 도시로 이어지는 3중 입체 구조의 국제 업무 복합 도시로 개발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땅을 서울 대개조 구상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삼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용산 도로 아래를 지나던 하천을 복원하고 그곳에서부터 지하 도시, 지상 도시, 공중 도시로 이어지는 미래형 입체 복합 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말까지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00%를 초과하는 용적률을 적용해서 초고층 건물을 짓고 한국판 뉴욕 허드슨 야드 같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2025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서 2028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세수 33조 급감에 내년 나라살림 적자 92조. 기획재정부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의 내년 전망치를 92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목표치보다 33조 8천억 원 불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것은 내년 정부 총 지출이 2.8% 늘어나는 반면에 총 수입은 2.2% 감소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ABCD 산업 예산 22% 늘리고 원전, 방산, 수출 지원에 1.3조.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4대 첨단 서비스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에 4조 4천억 원대로 늘립니다. 올해보다 22% 증액한 규모인데요. 먼저 AI 부분에 1조 2028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규 사업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법률, 의료, 학술, 미디어, 심리 등 5대 분야와 AI를 접목하는 서비스 개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바이오 부분에는 1조 9,442억 원을 투입을 하는데 신약, 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벤치마킹한 K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에는 3,656억 원을 투입해서 사이버 보안 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융합 보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에도 88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디지털 정부를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 총 9,2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천억 원 늘린 1조 9천억 원이고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선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1조 3천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K 컨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올해 8,300억 원에서 내년 1조 7,7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데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대응하기 위해서 6천억 원 규모의 K 컨텐츠 전략 펀드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1. 오염수 대응에 7,380억, 댐 10개 건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린 7,38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39.7% 늘어난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대상 금융 지원하고 소비 책 촉진에 6,804억 원이 배정이 되었고 해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 예산에 5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내년에 국가 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고 홍수 방지를 위한 댐 10곳도 신설됩니다. 이 댐 10개 신설의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년 예산안에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8월 30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읽어봤고,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호재가 될 만한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국가 정책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분야에 관한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면서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